이번 시간은 절대좌표계와 회전좌표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관성계와 비관성계, 관성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물리2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있는데 특히 유튜브에 검색하셔가지고 물리2 관성계를 검색하시거나 인하대 물리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계입니다. 기준계란 물체의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를 대표하는 어떤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공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A 기준계와 B 기준계라는 기준계가 있고 어떤 물체 C의 위치를 표현하고자 하는데 A 기준계에서 봤을 때 C의 위치는 X가 되고요. B 기준계에서 봤을 때 C의 위치는 X'입니다. 이렇게 기준계에 따라서 어떤 물체 C의 위치를 대표하는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하는 것은 그냥 사람 마음대로 정하시면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요.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지구를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어떤 위치, 이 지점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이 위치까지의 거리, 이 세 성분을 통해서 이 위치의 이 지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원점이고 세 성분을 동서남북 연직 방향으로 둔다면 이 지점은 이 기준계의 원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지구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절대좌표계라고 하겠고, 이 자전하는 지구대에서의 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 기준계를 회전좌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계란 F는 MA가 성립하는 기준계가 되겠고요. 비관성계란 F는 MA가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가 되겠죠. 위치, 속도, 가속도의 덧셈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기준계 A와 A 기준계에 대해서 V의 속도로 움직이는 B 기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A 기준계의 원점에서 바라본 비행기 C의 위치를 이렇게 A 기준계에 대한 C의 위치를 XCA라고 쓸 건데요. XCA는 X가 되고요. B 기준계의 원점에서 B에서 본 C의 위치는 X'이 되겠고, 시간 t 동안 A, B 기준계가 떨어지는 거리는 VT겠죠. VT. 속도 차이가 V니까. 이 그림에 따르면 X는 X' 더하기 VT가 되는데, 여기 있는 표현을 좀 정해주면 이게 X BA가 되거든요.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위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XCA는 XCB 더하기 XBA 이런 식의 위치의 덧셈 법칙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덧셈 법칙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가속도니까 A. 이 식의 의미는 A 기준계에 대한 C의 가속도는 B 기준계에 대한 C의 가속도 더하기 A 기준계에 대한 B 기준계의 가속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살펴볼게요. 지면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면 A가 관성계라고, F는 MA가 성립하는 관성계라고 가정을 할 거고, 버스는 B 기준계이고요. 버스 안에 있는 손잡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지면 A에 대한 버스 B의 가속도 A, BA는 A가 되겠고요. 버스는 지면에 대해서 A의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손잡이 C가 받는 힘은 중력과 이 장력의 합으로서 F는 0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면과 버스에서 본 손잡이 C의 가속도 ACA와
A, C, B는 C에는 A가 되겠고 A, C, B는 0이에요. 버스에서 본 손잡이의 가속도는 0입니다. 멈춰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F는 MACA는 성립을 하는 건데 F는 0이 아니고 ACB는 0이기 때문에 F는 MACB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비관성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비관성계. 그런데 이 비관성계에서도 운동방정식의 형태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가속도의 덧셈 법칙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F에 마이너스 MABA라는 힘을 더해서 새로운 힘 F 프라임을 정의하고요. 이거는 MACB와 같고 이건 0이죠. 왜냐하면 아까 F는 MACA였는데 네, ACB는 0이니까 일단 요게 같은 거죠. 또는 이 가속도의 덧셈 법칙을 이용해서 요 식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MABA와 같이 이런 운동방정식의 형태를 비관성계에서 운동방정식의 형태를 성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추가시키는 항을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예인데요. 인공위성의 예. 인공위성이 지구를 반지름 R과 저선속도 V로 공전하고 지구를 A 기준계, 그리고 인공위성을 B 기준계, 그리고 사람을 우주인을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A에 대한 인공위성 B의 가속도는 AB,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는 90력 R분의 V 제곱이 됩니다. 인공위성이 탄 우주인 C가 받는 힘은 0이 아니겠죠. 계속 90력을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구 A와 인공위성에서 본 우주인 C의 가속도는 ACA는 R분의 V제곱이고요. 인공위성 본 우주인의 가속도는 0입니다. CB는 0. 여기서도 똑같이 F는 MACA는 성립하는데 F는 0이 아니지만 MACB는 0이기 때문에 또 이 운동방정식이 성립을 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 인공위성은 비관성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관성력을 고려함으로써 어떤 F는 MA를 성립시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BA는 새로운 F'이고요. 그리고 이게 MACB다. 네, 여기서는 이러한 힘이 원심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원리로 단순히 90력은 마이너스 원심력이 아니다. 원심력이다라는 거를 라는 게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심력은 이러한 비관성계에서만 고려하는 힘이 되겠고요. 90력이라는 거는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 이건 실제 힘이고, 이거는 비관성계, 이건 관성력이다라는 개념이라서 90력과 원심력을 반드시 이런 식의 등식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면은 관성계인가 비관성계인가인데요.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지면은 사실 관성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던 이 버스에서의 예나 우리가 야구공을 던질 때 지면을 보통 관성계로 가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역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면을 관성계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태풍이나 온대저기압 등 중간 규모 이상의 대기 운동을 다룰 때에는 전역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면을 비관성계로 고려해야 됩니다.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 크로스 B의 이제 크기는 이제 A와 B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제 AB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방향이 중요한데 이제 AB를 이제 오른손으로 차례로 이제 휘감았을 때, 그러니까 AB를 차례로 이제 네 손가락으로 휘감았을 때 이제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이제 A 크로스 B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B 크로스 A의 방향은 이제 B부터 하고 이제 A를 이제 차례로 휘감는 거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이 이제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B 크로스 A의 방향이고, A 크로스 B의 방향과 B 크로스 A의 방향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에 대해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는 요 K 크로스 A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 K는 연직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평면에서 요 K 벡터가 있고, 그리고 A 벡터가 이 방향이라면 차례로 KA를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이제 휘감는다면 K 크로스 A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K 크로스 A의 방향은 A의 방향의 왼쪽 90도 방향이다. 라는 게 대기과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향력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마이너스 F의 K 크로스 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구에서 F가 이제 양수인 북방구에서 이 전향력의 방향은 V의 이제 오른쪽 90도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 크로스 A의 방향은 왼쪽 90도 방향이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90도 방향인 거죠. 네, 벡터의 외적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단위 벡터의 외적인데 직교좌표계에서 단위 벡터를 보통 100, 010, 001로 표현을 합니다. 정의에 의해서 단위 벡터의 각각의 외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A 크로스 B의 크기가 AB 사인 세타라고 했고, 같은 벡터끼리 외적을 하면 그들이 이루는 각은 0이기 때문에 같은 벡터끼리의 이제 외적은 0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례로 IJK 이 순서인데, 그래서 IJ의 순서나 JK 그리고 KI 이런 순 방향이라면 얘네들의 외적은 K, I, J가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순서가 반대라면 JI, KJ, IK의 반대 역방향의 순서라면 얘네들의 외적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적의 공식 A를 A1, B1, C1이라고 하고요. B를 A2, B2, C2 라고 해보면 얘네들의 외적은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 되어서요. B1, C2 마이너스 C1, B2 그리고 Y 성분은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부호가 반대예요. A1, C2 더하기 C1, A2 세 번째 성분은 이렇게 A1, B2 마이너스 B1, A2 인문계 분들은 이런 외적 공식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어색하실 텐데 이거 사실 이공계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가 궁금하신다면 다른 영상이나 제 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절대좌표계와 회전좌표계인데요. 절대좌표계란 먼 곳에서 봤을 때, 먼 은하에서 봤을 때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하는 관성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두고 그것을 관성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그림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책에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이제 기준계를 이제 관성계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을 이제 원점으로 하고 각각의 성분을 동서남북 연직 방향으로 하는 기준계를 회전좌표계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회전좌표계. 네,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면에 대해서 멈춰 있는 물체는 멀리서 봤을 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 속도를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크로스 C 그리고 관성 절대좌표계에서의 속도를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앱솔루트 A를 붙였습니다. 네, 3차원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2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C는 원점으로부터 어떤 위치까지 그린 벡터로서 이거는 이제 위치 벡터이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는 지구 자전각 속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했으니까 속도 벡터겠죠. 네, 이걸 3차원에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2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오메가의 방향은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이 양수이기 때문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오메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 벡터 C라고 해볼까요? C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면 속도 벡터는 오른손으로 이제 휘감는다면 지면을 나오는 방향을 먼저 휘감고 그 다음 C를 휘감으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을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식은 V는 오메가 R이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식은 이 V는 오메가 R을 벡터형으로 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V는 오메가 R은 이 접선 속도가 V이고 요 회전하는 각속도가 오메가 그리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상황을 생각해 보는 공식인 거죠. 네, 방금은 지면에 대해서 멈춰 있는 물체의 속도였는데 여기서는 지면에 대해서 회전좌표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보면 그냥 속도의 덧셈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dt dA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A. 그래서 A는 이제 위치 벡터고요. 그리고 속도의 덧셈 법칙 A는 VCB 더하기 VBA. 네, 이런 식에서 요게 여기에 해당하고 A 기준계에 대한 C의 속도. 이거는 회전좌표계에 대한 물체의 속도. 이거는 절대좌표계에 대한 회전좌표계의 속도.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식입니다. 근데 이 A가 이제 위치 어떠한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라면 온도와 같은 스칼라라면 온도는 어떤 물체의 온도는 이제 멀리서 보나 어떤 자전하고 있는 내가 보나 그러니까 이 애플 펜슬의 이제 온도를 내가 보나 저 멀리서 보나 사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에 대해서는 관성좌표계에 대한 것과 회전좌표계에 대한 것이 서로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전향력과 원심력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DDA는 DDA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A를 이게 속도 벡터죠. 속도 벡터 UA. 절대좌표계에서의 속도 벡터는 회전좌표계에서의 속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위치 벡터 A 대신에 이 속도 벡터 UA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dt duA는 A는 dt dua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DUA가 되고요. 요 식을 한번 대입해 보면 DT DU 더하기 일단 바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U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이 되고요. 이거는 DT DU 더하기, 사실 오메가는 일정한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빠져나오고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은 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를 붙여주고요. 나머지 오메가에 오메가 크로스 R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덧셈 법칙 ACA는 A, CB 더하기 A, BA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이거는 절대좌표기에 대한 어떤 물체의 가속도 ACA가 되고요. 이거는 회전좌표기에 대한 물체의 가속도 ACB, 나머지 이거는 절대좌표기에 대한 회전좌표기의 가속도 A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좌표기에서의 운동방정식 F는 실제 힘이라고 하면 F는 DT DUA 이런 식은 성립을 하는데, 회전좌표기의 운동방정식 F는 DT DU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좌표기에서의 운동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관성력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에서 ABA를 빼는 거죠. 플러스 U에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를 새로운 힘 F'이라고 하면 F'은 DT DU가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3.3절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크로스 U를 전향력 마이너스 오메가 크로스 R 이거를 원심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절의 결론입니다. 오늘 수업에. 그래서 전향력과 원심력은 관성력의 일종이고요. 관성력의 일종이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됐다. 얘네들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의 정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관성계는 MA가 성립하는 기준계, 비관성계는 MA가 성립하지 않는 기준계고, 절대좌표계는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서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가 되겠고요. 정확한 정의는 이거긴 한데 이거를 관성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좌표계는 자전하는 지구 내의 어떤 물체를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고 비관성계다. 그리고 회전좌표계에 대해서의 운동방정식이 이러한 형태인데 전향력과 원심력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